오늘은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케미칼 하면은 좀 예. 뭔가 전문적인 분야고 우리 실생활에서는 좀 떨어진 분야 같은 그 좀 낯설은 느낌이 들거든요. 일단 이 케미컬 에너지라는 그 범위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흔히들 케미칼, 근데 그 대표님께서 이제 낯설다고 그러셨는데, 이 세상에 있는 거를 케미칼하고 철강 제품을 다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 이런 포장재 있지 않습니까? 포장재, 그다음에 물병, 커버, 전기전자, 그다음 자동차, 그다음에 건설, 옷 입는 거, 모든 실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게 케미칼 제품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케미칼은 원래 파생이 보면 이제 휘발유, 등유라든지 이런 쪽에서 납사해서 파생됐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실생활과 연결되어 있고, 경제가 좋아지면 참 좋아지는 산업이고, 경제가 나빠지면 또 나빠지는 산업이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꾸준히 증가하는, 연간 한 5%씩 증가하는 제가 처음 말씀을 드리는데 약간의 가치 투자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끊임없이 올라가는데 진폭이 있을 뿐이죠. 네. 약간 그 경기에 되게 민감하다라는 말은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러나 어쨌건 그래도 계속 우상향으로 가는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제 우리 주식 시장을 보면은 이제 주로 박스권 장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좋았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내가 다시 내려가게 되고, 그러니까 경기 순환, 그러니까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글로벌적인 브랜드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 주식 가지고는 장기 투자하면 좀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떠돌고 있는데, 그럼 이 케미컬 이 에너지 분야는 어떻습니까? 산업의 특성이?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 투자를 해도 좋은 산업입니다. 그런데 조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연간 5%씩 그 평균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하는 산업이 케미칼 산업인데, 그러면은 흔히들 보면 가치 투자의 개념으로 보면은 그러면 우리 그냥 사놓고 꾸준히 10년, 20년 기다리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꾸준히 증가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연간 5%씩은 성장하는데 이게 그 큰 거대한 장치 산업입니다. 하나 만드는데 그러니까 뭐 공장 하나 만드는데 5조에서 10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흔히들 8년이라든지 5년 정도 감가상각을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매출액이 좋아질 때는 감가상각비 고정비가 있더라도 이익이 폭이 크게 올라가고요. 또 매출액이 조금 경기가 안 좋아서 감소를 하게 되면은 감가상각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적자로 들어가는 그런 산업. 그래서 산업의 본질은 끊임없이 증가하는 이런 우상향하는 가치 산업인데, 진폭이 크게 있는 산업이니까,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그러니까 가치 투자 개념으로 사서 묻어 놓으셔도 돼요. 그런데 진폭이 너무 심하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질 때는 조금 비중을 줄여놨다가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확대되면은 이게 제일 먼저 빨리 반응하거든요. 그럼 수익 그러니까 요런 사이클을 이렇게 하면서 우상향하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낮은 가격에 사고 높은 가격에 팔고, 다시 낮은 가격에 사고 높은 가격에 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코로나 장세 3월 달에 많은 폭락이 있었고 또 V자 반등으로 일어났잖아요. 지금 이 케미칼 관련된 그 주식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대표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케미칼 산업을 흔히들 다 묶으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케미칼 산업을 5가지로 한 분류를 해볼 수 있어요. 근데 흔히들 보면 말씀하신 대로 3월 달을 저점으로, 예를 들면 케미칼의 대장주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케미칼 쪽을 하면서 예를 들면 첨단 쪽으로 진출하는 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 들어가는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드는 산업들, 그러니까 케미칼에서 좀 더 확대됐잖아요. 첨단으로. 네. 그런 산업 같은 경우는 3월 달부터 한 3개월 동안 급등을 했죠. 우리 보통 얘기하는 LG화학 뭐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랩에 있어서 뭐 언급은 못 드리는데,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뭐 언급하시더라도 뭐. 근데 그렇죠. 예를 들면은 케미칼이 제일 먼저 빨리 반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케미칼이 좋아지는 겁니다. 좋아지고, 두 번째, 캐시카우가 좋아지면서 스타 산업이 배터리가 부각이 되니까 이게 주가가 급등하는 형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흔히들 보면은 요즘 유동성이 풍부하고 흔히들 슈퍼 파워를 가지고 계시는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옛날에는 2년 동안 올라갈 주가가 단 3개월 동안 올라가는 그런 아주 무서운 파괴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세를 말씀드리면 1형부터 5형까지가 있는데, 1형 주식은 지금 이미 급등을 많이 했다. 그리고 지금은 지금 장세는 한 2형하고 3형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일형도 잘 모르겠는데 이형, 삼형 하시니까 더 좀 헷갈리는데 네. 우리가 일단 케미칼, 화학조 얘기하면은 뭐 회사 이름에 케미칼 들어간 것들 많잖아요. 뭐 롯데 케미칼, 무슨 케미칼, 무슨 케미칼. 그런 것만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근데 지금 1형, 2형, 3형을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걸 좀 분류를 좀 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게 아마 이제 케미컬 산업에 대한 이해를 좀 하기 편할 것 같아요. 예, 자, 좋습니다. 그 흔히들 보면은 이제 그 케미칼을 이해하려면은 석유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석유가 제일 많은 지역은 저희 중동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중동에서 이렇게 30일 정도 가져옵니다. 그러면 중동 지역에서 가져온 걸쩍지근한 검은 물 이거를 이제 끓입니다. 끓이게 되면 쭉 이렇게 스펙트럼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휘발유, 등유, 경유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일 위에가 이제 LPG, C1, C2, C3, C4 이렇게 LPG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요걸 만드는 게 정유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석유 산업, 정유 산업이라고 그러고요. 오일 메이저들 그러니까 큰 기업들은 어디 엑스모빌이나 이런 기업들은 석유에 집중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유에 집중돼 있고 그런 이제 요런 석유 쪽 성분을 가지고 이제 분류한 것 중에 한 12% 정도를 1950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옛날 같은 경우는 목재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많았었잖아요. 면 이런 제품이 많았는데 12%를 가지고 열분해를 시켜보니까 크래킹 한다고 그러거든요. 딱 때려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에틸렌이라든지 프로필렌이라든지 부타디엔이라든지 이렇게 벤젠이라든지 톨루엔이 이런 것들이 쭉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화학 제품, 케미칼 제품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자동차 내장재도 만들고, 포장재도 만들고, 물풍의 커버도 만들고, 전기전자도 들어가 보니까 엄청 좋더라는 거죠. 요런 것들이 플라스틱 혁명이라 그랬는데, 요게 지금 이제 한 80년을 지배를 하고 있는데, 요게 케미칼 산업 1형, 2형, 3형이 여기 다 들어가고요. 네. 흔히들 뭐라면 정유 쪽 같은 기업을 저는 이제 분류를 4형 기업이라 분류하고요. 근데 요런 기업들 예를 들면 요걸 이제 납사 크래킹 센터라 그러는데 요걸 가지고 더 정말 이제 포장재를 직접 만드는 있지 않습니까? 조금 이제 규모가 좀 작아요. 이제 그런 그다음에 경기에 동행하는 쪽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 5형. 그러니까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경제가 좋아지면은 이렇게 석유를 가지고 분해해서 만드는 이제 납사를 가지고 분해해서 만든다는데 그런 이제 석유학 쪽, 케미칼 쪽 원료 기업들이 처음에는 많이 좋아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2형, 3형, 4형이라 분류하고 있고요. 그다음 경기가 동행하게 되면은 마지막 단에 있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자동차에 그러면은 뭐 타이어 보강제 이런 게 딱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뭐 폴리에틸렌 수요 이런 것들이 딱 들어가니까 그런 기업들이 이제 5형 기업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좀 어떤 면으로 보면 이제 원자재 같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3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제 V자 반등하면서 뭐 주로 언택이라는 화두로 지금 상당한 어떤 성장주들의 그 상승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른 업종은 어떤가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이 언택 관련된 위주의 종목들이, 그러니까 섹터가 계속 성장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은 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야 될 때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백신을 기점으로 바뀐다고 봐요. 물줄기 흐름이 바뀌는데 백신이 나오는 시점. 그렇죠. 왜냐하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죠. 왜 은택이 강했냐면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사람들이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컨택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뭐 이렇게 교류가 있어야 뭔가 소비가 일어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은택 관련주들이 많이 주식이 상승했다 보고 있고요. 저는 은택에 대해서도 만약에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하더라도 은택 관련주의 성장은 예를 들면 큰 그림을 보면 저는 지속될 거로 봐요. 그런데 문제는 컨택입니다. 컨택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항공, 뭐 이런 거, 조선,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많이 좀 망가졌지 않습니까? 네. 케미칼도 많이 망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주력으로 보는 거는 우리들이 보는 거는 이제 케미칼 쪽인데 그럼 케미칼 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 대표적인 컨택 산업이죠. 그런데 그 변곡점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2004년도하고 2008년도 보면은 미국 경제라든지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아졌을 때 미국의 페드가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전 세계 금리를 1%, 0%로 빠른 속도로 내리면서 경기 부양을 했죠. 그런데 지금도 미국의 페드 금리는 연방준비은행 금리는 0%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컨택이 갈 준비는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 미국 페드가 하는 거는 경기 부양을 하자. 이제 소비를 해도 좋겠다는 그런 신호를 줬는데
전 세계 우리나라 분들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마스크를 끼고 다니고 모이지를 못하니까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네. 자, 거기에 대해서는 전제 조건이 완결이 됐어요. 완결이 됐고 경기 부양의 그러니까 부양 규모의 진폭에 따라서 합의점을 조금 못 찾는 거지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는 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 근데 2008년하고 틀리게 뭐냐면 2008년에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타미플루라는 약도 있었고 백신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백신이 아직 준비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연내에 한 6개가 출시될 걸로 보는데 자, 백신이 나왔습니다. 자, 대표님이 백신을 맞으셨어요. 28일 되면 중앙철에서 코로나19가 들어와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신 거예요. 자, 마스크를 벗어도 좋고요. 이제는 만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백신을 기점으로 컨택주들이 제가 볼 때는 다시 많이 망가진 컨택주들이 이렇게 실적이 증가하고 주가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옛날하고 틀린 거는 백신에 대한 견해 같아요. 저희들은 백신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데이터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우리 그 제약시장 고모님들, 강고님도 계시고 우리 조성기 고모님도 계시고 강영인 고모님도 계시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정밀하게 분석을 하거든요. 네. 그래 봤을 때 백신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컨택주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고 데이터라든지 논문을 분석을 그러니까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막연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 백신이 안전성은 어떨까? 그리고 옛날에 8년이나 걸린다는데 이게 단 1년 안에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거거든요. 그에 대한 신뢰도 거기서 제가 볼 때는 그 견해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이 접해보지 못한 정보에 누군가 빠르게 접근하고 두 번째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었다면 돈에 대한 좀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 백신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님은 컨택주의 가장 대표적인 아니면 근본적인 것으로 이 케미칼을 보시는 거군요. 제가 한 24년을 분석해 봤는데, 네. 크게 10년 전에도 큰 기회를 줬었고요. 그래서 경제가 망가졌을 때 미국이 페드가 부양하려고 할 때 가장 많이 빠르게 반응하는 게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케미칼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최근 그 화학 관련된 주식들, 종목들이 뭐 급등세를 좀 보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도 지금 화학과 관련된 그런 섹터에 투자할 만한 시기라고 보시나요? 아, 저는 이제 초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초기라고 보고 있는데, 단 제가 볼 때는 지금 화학주에도 이제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저는 전통 케미칼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부각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통 케미칼이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NCC 크래커가 있고 2차 전지 배터리가 있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좀 올랐지 않습니까? 올라가지고 이제 그건 이제 스테디 그로스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로 보고 있고. 근데 나머지 전통 기업들이 있어요. 같은 NCC 크래커, 예를 들면 납사 크래킹 센터를 들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못 갔죠? 아, 근데 지금 말씀하신 NCC 크래커, 예, 그게 뭔지를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NCC 크래커는 그러니까 원유에서 12% 나오는 납사가 있어요. 네. 그걸 나프타라고 그러기도 하고 납사라 그러던데 이거를 열분해 시켰을 때 나오는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을 생산하는 기업, 그거를 NCC 크래커, 납사 크래킹 센터라고 그럽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예, 그 기업들인데, 그러니까 같은 NCC 크래킹 센터를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기업의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우리는 같이 케미칼인데,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는 왜 소외돼 있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통합 이렇게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뭔가 이 기업에 대해서는 캐시카우도 있고 성장성도 있다 그러면은 불이 붙는 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가는 단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도 같이 동일하게 좋아졌으니까 제가 볼 때는 소외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같이 좋아졌다. 그리고 네. 향후도 제가 볼 때 이 추세가 제가 볼 때 한 3, 4년은 꾸준히 갈 거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제가 볼 때는 뭐 초기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도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케미칼주가 괜찮은가에 대한 거는 뭐 사실 우리가 그 수익률 같은 거를 보면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익률이 괜찮나요? 보여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예, 이게 제가 이게 광고가 아니고요. 제가 원래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에 대한 반문을 하실 수 있는 게 수익률을 그러면 달성해 본 경험이 있느냐. 그런 것도. 요새
개미들이 주로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럼 계좌 꽈봐. 뭐 이런 예, 거.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온 게 계좌를 까보려고 갖고 왔습니다. 이게 그래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게 광고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이제 유안타라든지 IBK라든지 SK증권에 이렇게 케미칼 에너지 상품이 있거든요. KB까지 있는데 저희들이 홈페이지도 있고 보시면 여기 홈페이지 있죠. 홈페이지도 있고. 지금 이 자료인가요? 요거는 이제 IBK 저희들 상품이 있는 거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SK증권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SK증권 랩팀에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네. 수익률 자체가 좋습니다. 한번 이제 누적 수익률 한 230%까지 올라간 법인 계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KB증권 홈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적 수익률 한 110% 있는데, 근데 요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미 올랐다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저 기간은 얼마 정도입니까? 요거 보이시는 KB증권은 1년 정도가 지금까지 누적 최근 12개월간의 12개월, 누적 수익률이 예. 100 몇십 프로라는 거죠. 요 SK증권은 한 4년, 5년 정도의 누적 수익률이 그렇고 이렇게 되어 네. 있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좀 헷갈리는 게 하나 있는데 이 투자 자문과 자산 운용과의 차이는 어떤 겁니까? 투자 자문사는 어떤 일을 하는 거죠? 그 자산운용사는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돈을 한꺼번에 다 모읍니다. 네. 펀드라고 모으죠. 그 펀드를 한 개의 그런 동체처럼 움직이는 게 자산운용사고요. 자문사는 그러면 안 되고요. 한 명 한 명한테 자문만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그러니까 직접 운용을 해주지는 않고. 예.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